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는 건 괜찮아. 근데 그렇게 지면 안 되지. 진짜로. 자, 현재 지금 6월 26일 아침 7시 반인데요. 인간 간다요. 이렇게 이른 아침 7시 반부터 왜 이렇게 방송을 켰냐? 잠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른 아침에 방송을 켜게 됐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 한국 축구 팬분들 어제부터 오늘까지 좀 침울해요. 그죠? 제 주변에 이제 많은 분들 어제 이제 오후 반차 어제 오후에 반차, 당일 오후 반차 쓰고 일찍 퇴근하고 이제 소주 빠신 분들 많다고 들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전 국민의 심정 간다요도 공감하는 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마음이 너무나 찢어졌어. 자, 인간 간다요. 어제 남아공전 직전에 시청자분들과 같이 보기를 했는데요. 축구 경기 같이 보기를 어제 했는데 치지직에서 뭐 당연히 이제 뭐 이기거나 비기겠지. 뭐 2위는 당연히 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A조에 2위를 해서 다음에 이제 32강 가서 캐나다를 만나겠지. 이제 32강 가면 캐나다 만날 가능성이 높았어요. 저희가 캐나다 지금 감독이 누굽니까? 제시마 씨를 데려오냐 마냐 얘기를 하다가 홍명보 감독을 박은 거 아닙니까? 축협이. 그래서 제시마 씨한테 개박살나고 캐나다한테 돌아와서 드디어 이제 축협을 더 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비판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축협을 갈아엎어야 된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명분이 더 생기고 그런 얘기를 했어. 사실은 어제 당연히 이기거나 비길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저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졌어요. 너무나 진짜 가슴이 너무 아프고 마음이 너무 아프고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0대1로 졌습니다. 웬만하면 이긴다. 못해도 비길 거다라고 하던 남하고. 근데 인간 간다요. 많은 간청단분들이 몇 년 동안 저를 봐오셨으면 아시겠지만 간다요가 솔직한 얘기로 축자랄은 아니에요. 아직도 크로스를 센터링이라고 하고 축자랄은 아니야. 솔직한 얘기로 내가. 근데 요 몇 년 사이에 이제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축자랄 분들과 축구 팬분들 정몽규 회장의 장기 집권 체제 너무 정치적인가? 정몽규 회장의 축구협회 장기 집권 체제 그리고 클린스만이 이제 데려와가지고 욕먹고 홍명보 감독 욕먹으면서 뽑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인간 간다요도 요 근래에 1, 2년 사이에 이제 조금 주워듣고 물어보고 축자랄들 간다요 주변에 축자랄도 많아요. 그분들한테 이제 물어보고 이제 그러면서 좀 알게 된 게 있는데 근데 이제 어제 남아공 경기는 그 내가 봐도 추가할못인 내가 봐도 후반전에서 이제 한 골이 먹히면서 진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후반보다도 한 골이 먹혔는데도 불구하고 전반이 더 충격이었어. 난 그랬어. 개인적으로 골이 먹히든 말든 그래도 전반보다 후반은 패스가 좀 더 되고 좀 더 중원을 돌파하려는 노력이 보이고 이제 그 좌측 윙을 이제 뚫거나 이제 그런 것도 보이고 그럼에도 이제 한 골 먹히어가지고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후반보다 경기력과 전체적인 조직력 경기 내용을 보면 전반이 더 충격이었다. 어제 이제 라이브로 축구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참담했습니다. 전반전에. 후반전에 선수 교체를 5장을 다 써버리죠. 홍명보 감독이. 전반전에 선수 교체하기 전에 이제 보면은 정말 우물쭈물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볼이 그냥 박스 쪽으로 가지를 못해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 봤던 그 바로바로 패스가 전개되는 그게 어제 전반에 그냥 거의가 아니라 전혀 안 보였어요. 그리고 고개를 선수 도리도리를 계속 도리도리를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게 왜 그렇게 된 것이냐 도대체. 전략 전술이 지금 없고 다른 플랜이 없다는 거고 이런 게 모두 다 드러낸 어떤 그런 경기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반에는 선수를 무려 5명 교체 카드를 다 쓰고 뭐 후반전에서는 전체적인 경기력이 전반보단 많이 변화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한 골이 먹혔어요. 그쵸? 많은 선수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두려움에 떨고 있고 나 혼자 독박으로 나 혼자 욕 존나 먹고 니 때문에 졌다 이런 소리 들으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두려움 이런 거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모습 이런 여러 가지가 다 드러난 그런 경기였다. 너무나 안타까웠다. 일단 한국 축구의 문제점. 어제 이 한국 축구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제 축구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저녁 10시쯤에 간다이고 또 라이브를 했어요. 이때 이제 간청단들이랑 축구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는데 사실 제가 지금 우려되는 거는 한국 축구의 문제점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 솔직히 저는 축구협회도 문제고 감독 선정도 문제지만 그거에 많은 영향을 또 끼치는 게 바로 국민들과 네티즌들 아닙니까? 축구팬들 그죠? 지금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쵸? 이건 다들 인정을 하시겠죠. 그죠? 근데 간다요도 추갈못이었어가지고 요 몇 달 사이에 속독으로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알게 된 것들 나조차도 아는데 그냥 그런 거 개무시하고 특정 선수한테 가가지고 SNS 가가지고 아이씨 너 때문에 졌대
야, 뭐 이러고 앉아있고 막 패드립 치고 부모 욕하고. 나는 이거 보면서 정말 이거는 너무 충격받았어. 어제 그리고 우리 간청단들 중에서도 몇몇이 못했으면 욕먹어도 되는 거 아니냐. 나 너무 충격받았어 진짜. 지금 솔직히 축구 팬분들 중에 대한민국 축구 사랑하고 대한민국 축구가 발전하길 진짜 기원하고 진정 원하고 이런 분들이면 대부분 아실 거예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 근데 오늘 대부분 FC 코리아 그리고 축구를 좀 보기는 보는데 지들 멋대로 이제 배설하는 사람들, 이들을 위해서 오늘 한국 축구의 문제점, 그들을 위해서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들 아시죠? 지금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정 과정, 선임 과정, 이거 지금 문제 있는 거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어차피 지금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지금 모르는 사람은 어차피 없어요. 뭐 제가 더 얘기할 필요도 없어. 이거는 지금 한국 축구 팬들이 아니더라도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어차피 오늘 간다요의 주변 축자랄, 저희 간다요 컴퍼니에서 축자랄을 담당하고 있는 부작가의 얘기도 들었고요. 간다요가 영끌해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저도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국 축구의 문제점, 이거부터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월드컵이 4년마다 열리잖아요. 왜 4년마다 기복이 너무 심하냐는 거야. 지금 대한민국 축구 월드컵 4년마다 기복이 거의 QQQ 세배 레버리지급이에요. 심해도 너무 심해 지금. 어떨 때는 진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진짜 벤투 감독 이제 포르투갈 뭐 스페인 쪽에 뭐 코치진 데려오고 그랬다더니 진짜 뭐 뭔가 바뀌고 있다 진짜. 이런 모습이 보여. 막 이기지 못하더라도 그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조직력이 탄탄해지고 경기의 전반적인 내용 자체가 달라지는 그런 모습. 카타르 월드컵 때 우리가 16강에 가서 졌잖아요. 16강에 가긴 갔지만 16강에 가서 졌어요 우리가. 근데 질 때 지더라도 16강을 갔으니까 괜찮다라기보다 그 16강 갈 때까지 조별리그 그리고 16강까지 가는 과정에서 조직력 있게 실제로 경기를 임했고, 경기 내용 자체와 흐름과 조직력과 이런 게 탄탄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어 2022년에는. 그러니까 2022년은 그런 게 보였기 때문에 축구 팬들이 어떤 기대를 했습니까? 이제 2022년 오케이 많이 발전했다. 이제 23년, 24년, 25년 그리고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지금보다 더 발전하면 이제 16강 아니 우리 8강도 얘기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솔직히 이런 거야. 만약에 2022년에 우리가 카타르 월드컵 때 조가 개 거지 같은 조였어. 만약에 조부터가 너무 힘들었어. 근데 졌어. 16강 못 갔어. 그러면 솔직히 축구 좀 아시는 분들이면 저건 뭐라고 하면 안 된다. 너무 힘들었다. 그래도 이번에 저 강팀들을 상대로 우리가 16강 못 갔어도 꽤 조직력 있고 발전하는 모습 그런 거 보여줬다. 다음에 2026년 더 잘하면 된다. 벤투 계속하자.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될 수 있는 거라는 거지 이제. 예를 들자면은 어제 그런 거죠. 근데 만약 조가 좋든, 지금 2026년에는 지금 이번에 어떤 얘기는 개꿀조다. 월드컵 시작 전부터 개꿀이다 개꿀조다 난리도 아니었어요.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때 맞죠? 개꿀조든 뭐든 실제로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 이제. 그걸 근데 선수들한테 얘기하면 안 되지. 선수들한테 요구를 그걸 100% 하면 안 된다. 왜? 아무리 좋은 선수들을 데려와도 그 조합을 잘 써야 되고, 축구는 11명의 선수가 합을 맞춰야 됩니다. 그쵸? 이거를 자꾸 이 본질을 자꾸 놓치는데 사람들이 11명의 팀워크 스포츠예요. 팀워크. 이 11명의 합을 잘 맞춰야 되고 조직력이 갖춰져야 되고 경기력과 어떤 전략과 전술도 이 11명의 선수들의 조합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고, 이런 게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본질입니다. 그냥 본질.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꾸 무시하면서 특정 선수가 못했다, 특정 선수가 뭐 잘하는 선수가 됐는데 예전엔 잘하더니 이제 나이 처먹어서 존나 못하네 이지랄하고, 그거로 이제 평가될 그 축구가 아닌 거다. 이걸 다들 이제 인정을 해야 된다 우리가. 그래 아무리 메시, 요즘 말고 옛날에 호날두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어도 감독이 전략 전술을 이상하게 쓰고 훈련도 제대로 안 시키고 뭔가 자기의 철학도 이제 제대로 없고 플랜 B도 없고, 이러면은 아무리 좋은 선수 갖다 써도 그 선수가 그 좋은 선수가 만약 캐리해가지고 그냥 골을 몇 개 넣어서 이겼어. 이겨도 이긴 게 아니다. 그거는 이겨도 그 선수 은퇴하면 끝이에요. 그냥 그 선수가 지금은 아직은 나이가 창창한 나이고 아직은 뛰어주니까 지금 이긴 건데 그 선수 은퇴하면 끝이야. 그래서 그런 거에 우리가 일희일비할 게 아니다. 지금 한국 축구 팬들 다들 뭘 원해요?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길 원합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많이 나아지지 않아도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최소한 유지라도 하고, 그런 걸 다들 원해요. 근데 지금 국가대표팀의 축구 조직력, 경기력, 이거를 그럼 뭐가 결정하느냐? 축자랄 분들이면 대부분 전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지금 특정 선수 탓하고 아직도 그냥 특정 선수 까고 너 때문에 졌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쵸? 자, 국가대표팀의 축구 조직력, 이거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 나이가 92년생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제 아마
아마 이번이 마지막 월드컵이 아닐까. 아니면 뭐 다음 월드컵에 나오실까요? 뭐 그건 이제 봐야겠지만 아마도 올해가 마지막이 아닐까. 올해 월드컵이. 자, 근데 지금 무슨 얘기가 있냐? 지금 90년대생들 중에 손흥민 같은 선수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90년대생들 중에 뛰어난 선수들이 있어도 문제가 뭐냐? 이 선수들이 이제 은퇴하면 어떡할 거냐는 겁니다. 이 선수들이 이제 은퇴하면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지금 00년대생 이제 세대 교체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축구가 이제 선수들의 이강인 선수 말고 지금 그 급의 선수가 지금 없다.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이 있어요? 대한민국 축구는 몇십 년에 한 번씩 하늘이 선수를 한두 명 내려준다. 이런 말이 나와. 진짜 몇십 년에 한 번씩 하늘이 선수를 한두 명 내려준다. 그리고 그들이 해줘 축구를 해서 캐리를 해가지고 16강에 간다.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이겨도 이 선수가 만약에 다쳤어. 이 선수가 이제 은퇴를 했어. 그럼 이제 어떡할 거냐는 거지. 이제 선수 탓을 할 게 아니다. 손흥민, 이강인이 캐리하는 축구. 만약에 오늘 손흥민, 이강인이 실수해서 그러면 또 손흥민, 이강인 탓만 졸라 그러면서 에이씨 손흥민, 이강인도 이제 퇴물이네. 저것들도 이제 은퇴할 때다랬냐. 그러면서 SNS 쫓아가가지고 패드립 치고 막 지가 토토하다가 돈 날린 거 물어내라고 지랄하고 뭐 하는 거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지금 이번 2026년 북중미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축구 팬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이 나라가 언급되고 있어요. 어디야? 일본이야. 지금 어마무시하게 얘기가 자주 나와요. 많은 분들이 지금 언급을 지금 채팅창에서도 하고 계십니다. 그쵸? 왜? 잘한대요. 근데 특정 축구 선수가 그냥 잘한다 이게 아니야. 지금 이번 일본 북중미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때 피파 랭킹 8위의 네덜란드 상대로 2대2로 비겼습니다. 튀니지 상대로는 4대0으로 이겼어. 근데 이겼다 비겼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경기를 직접 본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쟤네 운빨 아니다 저거. 쟤네 지금 운빨로 이긴 거 아니다. 이번에 네덜란드 비긴 것도 운빨 아니고 튀니지 4대0으로 이긴 것도 운빨 아니다 저거. 상당한 경기력과 조직력이 갖춰졌다. 지금 일본 축구가 2022년하고 비교해도 어마무시하게 달라졌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느껴지는 게 뭐냐. 지금 일본 최고의 에이스 4명. 지금 AS 모나코의 미나미노 타쿠미, 리버풀의 엔도 와타루, 레알 소시에다드의 타케우사, 후보 타케우사, 브라이튼의 미토마. 이 4명의 선수가 이번에 없었어요. 미토마 선수는 이번에 그 부상 이슈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경기 전에 부상자 이슈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선수들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일본 선수들이 국가대표가 1.5군? 조금 과장 보태면 2군? 요런 느낌이 띄었는데도 조직력과 탄탄한 어떤 그 전략과 전술이 돋보이는 그런 축구를 보여줬다 일본이. 근데 지금 한국은 지금 요 근래 10년 내내 손흥민 해줘. 이강인 해줘. 김민재 해줘. 이 지금 요 근래 10년 뭐 하는 거야 이게 도대체. 일본은 지금 매년 성장하고 조직력이 탄탄해지면서 계획을 실제로 한 그 철학대로 점점 발전하는 느낌. 일본은 이제 이런 발전하는 모습이 있는데 물론 일본의 축구 선수들이 지금 유럽의 축구 강국들을 다 뛰어넘을 정도로 개쩐다 그건 아니에요. 물론 일본이 아무리 지금 발전했다고 해서 우승 후보는 아니야.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승 후보를 바라는 것도 아니죠. 지금 탄탄한 경기력과 조직력,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왔고 준비를 잘해왔고 이런 모습을 한국 축구 팬들한테 보여줘야 되고 지금 이런 거를 원하는 거잖아요. 일본이 그걸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장기적으로 축구를 준비하구나가 이번에 굉장히 보였다. 많은 분들이 그걸 느꼈다. 이런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죠? 한국 축구 팬들이 지금 일본의 저 조직력과 경기력을 보면서 우리도 저랬어야 되는데 하면서 지금 굉장히 부러워한다. 일본 축구는 갑자기 지금 이렇게 뭐 운빨로 발전하고 이런 게 아니다. 천천히 발전해 온 것이다. 이 지금 굉장히 말들이 많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일본이 우승하는 거를 얘기하면은 한국만 천재 선수가 있는 게 아니다. 한국만 천재 선수가 캐리하는 게 아니다. 일본도 천재 선수들이 있다. 걔네가 캐리할 때도 있다. 맞아요. 일본도 천재 선수가 있어. 일본도 있는데 없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손흥민이 다쳤어. 그러면 대체를 하면 되잖아요. 일본은 그게 돼요. 김민재가 없다? 대체하면 돼요. 이강인이 없다? 대체하면 돼요. 물론 대체하지 않고 그 천재 선수들을 쓰는 게 더 좋지. 근데 그 선수들이 없어도 대체할 수 있는 대비가 다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손흥민이 다쳤어. 못 나온대. 개구멍 싱크홀이야. 김민재 없다? 개구멍이야. 이강인 없다? 싱크홀이야. 일본은 아무리 천재 선수가 개구멍이 지금 생겼어도 그걸 메울 수 있는 그거를 조직적으로 이제 다 같이 훈련을 받아온 거. 그런 걸 다 설계해 온 거. 이런 게 지금 다 얘기가 되어 있고 계획적으로 해왔다. 이게 지금 바로바로 땜빵이 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리고 이번에 아까 앞서 말했다시피 에이스 선수 4명이 없었는데 그 에이스 선수 4명이 없는 게 잘 느껴지지 않았다. 이번 2026년 북중미 월드컵에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특정 선수에 자꾸 기대고 의지하면서 해줘 빵 차고 이제 해줘 뻥 차고 해줘 이 해줘 축구 더 이상 이제 받아줄 수 없다. 아까 앞서 말했지만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축구는 11명의 팀 11명의 선수가 같이 뛰는 경기라는 거를 분명히 이제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이 11명이 같이 뛰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 11명 전체를 두고 계획해야 되고 11명 전체를 두고 우리가 철학을 녹여내야 되고 전략 전술을 짜야 되는데 한 명만 교체돼도 개구멍이 드러나는 그거는 전략 전술이 없단 얘기예요. 제대로.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지금 개구멍이 크게 느껴지고 일본은 안 그러는데 왜 그럴까? 아까 채팅창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이 얘기했지만 일본은 이제 유소년 축구 시스템 뭐 이거부터 해가지고 축구 인프라 그리고 생활체육 뭐 등등등 이제 다 아실 분들 아실 거예요. 이런 게 이제 한국보다 훨씬 더 잘 되어 있고 뭐 리그도 이제 투자가 많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오늘 얘기할 건 아니고 저는 이런 차원에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보다 일본의 유소년 축구 시스템도 좋고 축구 인프라도 좋고 생활체육도 발달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더욱 본질적인 문제를 얘기해야 돼. 이제 솔직히 지금 한국축구협회, 대한축구협회랑 한국축구팬들 모두의 이제 문제예요. 이제는 저렇게 정몽규랑 홍명보 비판 받아 마땅하지. 지금 이 사람들 까면 끝이다?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 물론 까일 만한데 이 둘이 이 사람들 둘 깐다고 해서 지금 해결이 된다 그런 것도 아니야. 지금 더더욱 본질적인 걸 우리는 좀 더 들어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일본 축구협회가 22년 7월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일본식 축구라는 거를 우리는 확립하겠다. 그리고 이 일본식 축구라는 걸 정해놓고 거기서 그 일본식 축구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키고 갱신시키면서 2050년까지 일본의 선수들이 월드컵에서 우승하는 것까지 목표로 하는 그런 거를 발표를 해요. 그래가지고 뭐 주댕이나 터는 거지. 뭐 한국축구협회처럼 대한축구협회처럼 일본 축구협회도 뭐 2050년에 뭐 일본 뭐 월드컵 우승하는 것까지 목표로 하게 뭐 말인들 뭔들 못하냐. 뭐 듣지도 않았어요 그때. 뭐 니네가 어떻게 우승을 하냐 아시아에서 아시아 팀인데 너무 오버한다 쟤네. 근데 지금 축구가 실제로 매년 발전하고 있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일본이 2018 러시아 월드컵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에 비해서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때 훨씬 더 경기력과 조직력이 전체적으로 발전된 모습 실제로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일본은 지금. 우리나라는 안 그런데. 그래서 지금 더더욱 우리나라 축구랑 비교가 되는 게 있다. 지금 일본이. 하필이면 또 살짝 라이벌 의식도 있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지금 당장 우승 후보가 맞냐 아니냐를 떠나서 일본이 전체적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다. 실제로. 왜? 그 팀의 전체적인 전략. 그 국가적인 전략. 국가적인 국가대표 전체에 대한 플랜과 전략. 이런 게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지금. 손흥민, 이강인 같은 에이스 선수가 일본 국대에서 빠져도 그래도 그 개구멍이 안 느껴지는 이유가 저래서다. 이 말이야. 국가대표팀 전체의 스쿼드의 평균값. 이 평균값이 한 명 빠졌을 때 대체해가지고 유지가 되느냐. 이거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한두 명 빠지면은 평균값이 갑자기 확 떨어져요. 3등급 하다가 7등급 되고 막 아주 뭐 지랄도 아니야 지금 이거 아주. 편차가 너무 커 이게. 에이스 선수 한 명 빠졌냐 안 빠졌냐에 따라서 팀 경기력 전체가 출렁거리는. 그래서 이게 바로 한국 축구의 시스템의 문제다 지금. 이건 뭐 다들 이제 아실 거예요. 대한축구협회의 개혁, 혁신도 당연히 해야 되고 시스템도 문제라는 것도 결국 축구협회가 이거를 지원해주고 이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축구 팬들이 한 선수한테 가가지고 기대면서 그 선수가 잘해줬냐 못했냐를 가지고 그 사람을 욕바지로 쓰고 이게 지금 축구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이 욕 오지게 먹고 홍명보 감독이 욕 오지게 먹고 지금 그러잖아요. 이게 또 한 일종의 살짝 함정인 게 이 사람들 욕 먹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지 지금. 그래서 이런 시스템, 국가대표팀 전체에 대한 시스템 이런 게 마련되어 있으면 에이스 선수가 빠져도 이제 할만하구나. 손흥민 빠져도 뭐 꼭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 준비 잘했다. 이강인 빠져도 괜찮다.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축구를 만들어야 된다. 자 축구협회가 이제 썩었잖아요. 썩었고 고였는데 근데 축구 팬들이 만약에 특정 선수만 너무 빨거나 특정 선수만 너무 까면 그런 눈치를 축협이 봐. 이 정치적인 기관이야 얘네가. 정무적인 판단. 여론을 보고 정치적인 판단을 해서 정치적인 여론 형성을 만든단 말이에요. 정치인하고 똑같은 거야 얘네도. 축구 팬들이 지금 얘 졸라 욕가네. 얘 지금 빼가지고 다른 애로 교체해 드릴게요. 그냥 그러면 끝나냐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해결할 문제도 아니라는 거지 지금. 에이스 선수 A 선수를 넣었는데 그 선수가 졸라 못해. 그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 그 선수가 손흥민 선수야. 손흥민 존나 못하네 욕해. 그러면 축협은 그냥 손흥민 욕 먹고 끝나겠다. 손흥민 때문에 졌다. 우리 국가대표팀 전체 축구협회도 잘못했고 감독도 잘못했고 지금까지 제대로 이제 시스템도 구축을 안 한 이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저 선수가 못해가지고 졌다. 대부분의 개돼지들 축구팬들 그 지랄하고 끝날 거다. 그리고 감독 조만간에 교체하고 그러면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갈 거다.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야. 또 이게 계속 도돌이펀데 이게 이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지 지금. 자 인간간다요의 지인 중에 축자랄 한 명이 있어요. 이 축자랄 피셜 어제 남아공전 전반에서 왜 황희찬을 넣었냐 손흥민 대신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 축자랄 피셜 홍명보가 분명히 니네 황희찬 안 넣는다고 나한테 개지랄해? 알았어 넣어줄게. 못하지? 봐봐 황희찬 때문에 진 거야.
그렇게 만들려고 는 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었어요.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그건 아니겠지. 근데 실제로는 자, 이 시점에서 이제 살짝 전문적으로 가야 돼. 우리 축자랄 분들 답답하셨죠? 제가 오늘 많은 분들한테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거 뭐예요? 우리는 이제 축구 행정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축구 행정. 이걸 아는 분들, 이 축구 행정의 중요성을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 솔직히. 이거는 축구 팬들 중에서도 모르는 사람들도 너무 몰라. 나도 이제 축구 알못으로 살아온 기간이 있어가지고 잘 몰랐는데, 알고 나서 이제 이 축구 행정에 대해서 내가 좀 공부 좀 해보고 그러고서 보니까, 다르더라고, 진짜. 정말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짜. 자, 2002 4강 신화. 개쩌는 축구 역사가 있었죠. 근데 지금 2002 4강 신화 출신인 영웅들이 참 빛나는 사람들이야. 우리나라의 자부심이고. 근데 그들이 지금 축구 행정을 해서 그림자가 되고 있어. 빛이었는데 축구 행정을 계속해가지고 지금 점점 그림자가 되고 있는 게 있다. 이게 지금 문제예요, 지금. 예전에 이영표 해설위원께서, 존경하는 이영표 의원께서 대한민국 축구 발전하려면 2002 한국 축구 영웅들 행정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셨었어요. 축구 행정이 뭡니까? K리그의 특정 팀을 운영해. 그것도 축구 행정가들이 하는 거예요. 대한축구협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축구 행정가죠. 이임생 이사, 정몽규 회장, 이런 사람들이 다 축구 행정가예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 지금. 예를 들어 대한축구협회가 이번에 일을 존나 못해서 정몽규 회장이 나간대요. 나간다 그래서 대한축구협회에 뭐 이제 황선홍, 뭐 새로운 이사 설기현, 뭐 새로운 이사 안정환, 뭐 이렇게 넣었어. 예를 들어 이렇게 넣었어. 그러면 물론 아는 분들은 저 뭐 하는 짓이냐 저게, 이렇게 하겠지. 근데 대부분의 국민들 솔직한 얘기로 이번에 뭔가 진짜 바뀌나 보다. 이제 뭐 2002 영웅들 다 끄집어 넣으니까 이제 뭐 잘하겠지 뭐. 솔직히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축구 행정, 이 무작정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문제라는 거지, 사실은. 축구 행정은 일종의 이제 비즈니스잖아요. 비즈니스, 사업적인 그게 있어야 돼, 이게. 물론 그 선수들에 대한 케어도 잘 해줘야 되고 이제 이런 감각도 있어야 되고, 그죠? 자꾸 이런 생각을 해요. 과거에 유명한 축구 선수야. 그럼 당연히 감독을 잘하겠지. 당연히 축구 행정도 잘하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사실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번에 홍명보 감독 이전에 클린스만이 젊었을 때 정말 전설적인 축구 선수였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감독도 잘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 축구라고 하는 거는 축구의 선수로서의 가치, 그게 고로 축구의 지도자 감독을 잘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축구 선수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축구 행정가로서도 잘한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지. 우리나라는 근데 자꾸 유명한 축구 선수였어. 당연히 행정 잘하겠지. 당연히 감독도 잘하겠지. 여기도 해줘를 해. 알아서 해줘. 이것도 자꾸 해줘를 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솔직한 얘기로. 이게 좀 문제가 심해. 굉장히 문제가 심해, 진짜. 히딩크 감독도 젊을 때 유명한 축구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잘하잖아요. 그런 게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 유명한 사람이면 알아서 잘하겠지. 이거는 잘못됐다, 지금.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제. 이제 우리나라 축구 팬들 이제서라도 이걸 알아야 된다. 정말로. 유명한 사람 꽂아놓으면 알아서 잘하겠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생각 가진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축구협회는 더더욱 정신을 못 차릴 겁니다. 더 고일 겁니다. 더 썩을 겁니다. 이거를 분명히 해야 돼요. 인간관계에서 이제 순서라는 게 이제 순서가, 축구협회는 저도 이제 몇 달 동안 열심히 알아본 바 한국 국민들의 축구 팬들을 호구로 본다라는 의혹이 많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양은 냄비처럼 빠르게 끓고 식어서 얼굴마담으로 유명한 사람 갈아치우고 그러면 되는 줄 안다. 그냥 이번에 또 한번 물갈이 한번 하는 거 보여주고 뭐 그냥 대충 넘기면 되지. 이런 식으로 넘기는 그런 상황이 너무 많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론 같은 거 그냥 살짝 좋게 바꿔놓고 경기 조금 좋게 나오면은 그냥 역시 뭐 감독 이번에 새로 뽑았는데 잘해주고 있구만, 웬만하면 저 감독으로 그냥 가면 되겠네, 뭐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지금 한국 축구의 문제점, 발전이 없다 아직도. 간다요가 지난 10년 동안 뭐라고 얘기했어요? 정치인 믿지 마라, 특정 정당 너무 믿지 마라. 왜? 쟤네들을 믿어주면 쟤네가 믿어주는 사람들 보고서 개수작 부리고서 지들 멋대로 한다. 똑같아요. 축구협회도 마찬가지야. 지금 얘네도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지금 매 한 가지라는 거지. 지금 이걸 알아야 된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감독 선임 과정이 또 개판인 거예요. 외국인 감독, 히딩크 감독 이제 2002년에 이제 엄청난 이제 4강 신화를 이룩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외국인 명장에 대한 무조건 명장이면 좋다. 외국인 명장, 요런 좀 그런 만능론이 있어요. 명장을 데려오겠다. 외국인 명장, 외국인 감독 데려온다. 그러면 또 이제 한국 국민들이 외국인 명장 네덜란드 출신이라던데 개쩌겠네, 연락이 기대된다 막 이러면서 기대를 졸라 해. 1년 됐어 들어온 지. 근데 경기에서 몇 번 졌어. 역시 저 서양 오랑캐 새끼, 어디서 저딴 새끼 돈 주고 주워서 저지랄로 쓰냐, 빨리 내다버려야 된다. 이제 이지랄 되는 거야. 이제 이러면 축구협회가 또 이제 그 여론을 눈치를 보고 이제 무슨 짓을 합니까? 경질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구 데려와요? 국내 감독. 반복
감독이야. 외국인 경질하고 국내 감독. 또 이제 이 짓거리 하는 거예요. 축구협회가 여론의 눈치를 보고 그냥 살상 알랑방구 끼면서 계속 이런 걸 해주는 거를 도와주는 게 있어요, 지금 자꾸.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지금. 우리 축구 팬들부터, 그리고 우리 국민들부터가 바뀌어야 축구협회도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 근데 국내 감독 썼는데 또 이제 몇 달 뒤에 경기 졌어. 그러면 그렇지, 한국 감독 가지고 되냐? 돈 좀 써가지고 외국인 좀 제대로 데려와라. 축구협회 저 새끼들 돈 아끼고 지랄이냐? 그러면서 또 이제 이래도 지랄, 저래도 지랄, 요래도 지랄. 뭐만 하면 나락, 이래도 나락, 저래도 나락. 이제 계속 지랄하는 거야 이제. 자, 축구라는 게 감독이 처음 오면은 몇 년이 걸립니다. 이런 걸 맞추는데 몇 년이 걸려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줄여서 맨유라고 하죠. 성적 개판이었어요, 요 몇 년 사이에. 최근에 성적 좋은 거 아시죠? 지금 감독 누구예요? 마이클 캐리. 맨유에서 오랜 기간 코치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리고 맨유에서 2006년에서 2018년까지 선수도 했었어. 2018년에 선수 은퇴하고 바로 맨유 코치 돼가지고 꽤 오랜 기간 맨유와 함께 해온 사람이야. 마이클 캐릭이란 사람은 이미 맨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요. 맨유 선수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요. 맨유 구단주와 그 행정가들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요. 맨유 전체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요. 이런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맨유가 지금 갑자기 2025 시즌에 15위였어, 작년에. 이번 시즌 몇 위였어요? 3위에서 3위. 챔피언스리그 올라가는데 이번에. 이거를 왜 말하냐? 히딩크 감독이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몇 경기 지고 나서 또 한국 사람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 당시에 2002년 막 그쯤에 역시 뭐 히딩크지 뭔지 저 새끼 뭐라 데려와가지고 경기도 쳐발리는데 저 새끼를 뭐라 쓰냐 씨. 외국 새끼 막 욕 존나 있어서. 벤투 감독 처음에 2018년에 대한민국 왔을 때 2018, 19년 2년 내내 죄도 못하는 저 새끼 포르투갈 새끼 강날두의 나라 날강도 나라 새끼들 쓰면 안 된다 씨. 이러면서 또 지랄하고. 축구 팬들이 욕하면은 또 축구협회에서 정치적 감각으로 욕 존나 먹으니까 또 갈아치우자. 또 그 지랄하면서 또 한국 감독 쓰다가 외국 감독 쓰다가 계속 그냥 이 지랄만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그래서 감독이 오면은 팀워크를 맞추고 합을 맞추고 조직력과 설계와 자기 철학을 녹여내는 그 시간이 꽤 몇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 주셔야 돼요.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 한 1, 2년밖에 안 된다 개지랄하고 개거품 물고. 그리고 또 경질해. 바꿔. 그럼 뭘 맞춰? 어떻게 맞춰? 물론 이제 감독이 너무 이상하고 상태 안 좋은 애야. 그러면 이제 1년이 뭐야? 한 달 만에 경질하는 게 맞는데 기다리고 시간을 두고 보고 좀 그런 것도 같이 있어야 된다는. 괜찮은 감독이 와도 성적이 지금 당장 안 나온다? 그래도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유튜브의 닉네임 야레야레 야야투레님. 홍명보를 믿고 기다리냐? 내보내라 저거. 내가 홍명보 얘기해 지금? 내가 홍명보 얘기하냐고. 저 사람 빨리 경질해야 돼 지금. 자, 아무튼 간에 그 기다려줄 줄도 알아야 된다. 그런 것도 필요하다. 물론 홍명보 감독은 지난 전적들이 많고 이미 우리가 많이 알고 많이 겪었던 감독이기 때문에 굳이 이 홍명보 감독을 안 써도 충분히 훌륭한 감독들이 많고 좋은 감독들을 다른 사람 쓰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그래서 더 이상 그를 기다릴 필요가 없죠. 근데 좋은 감독을 외국에서 데려오든 어디서 데려오든 간에 그 감독을 데려왔을 때는 좀 기다려줄 수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그 냄비 근성 같은 거로 개지랄하는 게 또 안 좋은 게 축구협회한테 화살이 날아가기도 전에 감독 욕 존나 내 감독 갈아치워주자. 그냥 화살바지 총알바지로 쓰자. 이러고 그냥 넘어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자꾸 이런 게 반복되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감독 선임 기준을 요새 지적을 많이 하잖아. 홍명보 감독 때문에. 중요하죠. 근데 감독 선임 기준은 좋아지면 좋은데 그건 당연한데 그 다음에 기다려줄 줄도 알아야 된다. 만약에 예를 들어 조만간에 축구협회가 개혁이 돼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감독을 뽑았는가, 어떤 철학이 있었는가, 어떤 그런 걸 이제 소상히 이제 설명하는 축구협회가 됐다고 칩시다. 문제가 뭐냐? 안 기다려. 근데 만약에 한국 축구 팬들이 또 한 6개월 만에 1년 만에 저 외국 새끼 내보내라 그냥 개 같은 거 막 이래. 그러면 감독을 아무리 좋은 사람을 뽑아놔도 소용이 없다 이 말이야. 1, 2년도 안 돼가지고 내보낼 거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거. 우리가 축구협회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동시에 기다리는 것도 같이 얘기해야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리고 대한축구협회의 문제. 우리가 외국인 감독이든 국내 감독이든 조금만 못한다고 개지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힘이 딸려요. 물론 홍명보 감독은 번외인데 그 외에 감독이 새로 왔어. 조금 못했다고 또 개지랄해. 그러면 축구협회가 야, 너 욕 존나 먹잖아. 욕 덜 먹으려면 우리 말 들어. 그러면서 자기들 말 들으라 그래요.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히딩크 감독은 축구협회가 이래라 저래라는 거 개무시했었어요. 어떤 선수 뽑아라 이런 건의하는 것도 개무시하고 자기가 봤을 때 발전 가능성이 충분하고 그런 선수들 히딩크 감독이 직접 선발하고 막 그랬어. 대표적으로 이제 박지성 선수
선수, 이천수 선수 이런 분들이죠. 근데 축구협회가 감독이 저렇게 할 수 있도록 당연히 내버려둬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근데 1년도 안 됐는데 경기 몇 번 졌다고 해서 개지랄한다 축구팬들이. 그러면 축구협회가 더 지랄한다는 거야 그 감독들한테. 어차피 너 우리나라 여론 안 좋아? 너 지금 우리 말 안 들을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축구팬들도 너무 그 일일비하는 그 냄비 근성을 버릴 필요가 있어. 자, 그리고 이런 예시가 많죠. 이번에 이제 홍명보 감독의 3백 전술, 수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죠. 홍명보 감독의 3백 전술 적절하지 않다. 우리나라 선수들도 지금 경험 제대로 안 해본 선수들이 많거든요 지금. 근데 저 3백 전술 때문에 원래 본인의 포지션도 아닌 갑자기 생긴 이제 윙, 3백 전술 때문에 생긴 양쪽의 윙에 이제 들어간 선수들이 있어. 물론 이제 그 선수가 인성이나 말투나 이런 것 때문에 이미지가 좀 안 좋은 게 있다 뭐 이런 건 나도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백 전술을 쓴 감독의 오다, 그 오다를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감독 말 듣고서 윙백에 갔어. 어거지로 안 해봤지만 갔는데 못해. 이제 그 선수 욕한다? 그러면은 누가 웃고 있겠어요 지금? 홍명보 감독이랑 축구협회가 웃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선수만 욕 졸라 먹고 끝나는 거야 그냥. 또 우리는 본질을 봐야 돼. 자꾸 본질을. 그 선수가 비호감이냐 아니냐, 그럼 비호감이라고 비판하든가. 그냥 너 때문에 축구 졌다 막 그냥 개지랄하고 가가지고 막 너 때문에 졌다 이지랄하고 뭐 하는 짓이야 그게. 감독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원래. 감독이 실제로 이거 유럽도 마찬가지인데, 감독이 예를 들어 중원 넘기지 마라 수비수들 몇 명한테. 그런데 어떤 수비수나 아니 미드필더가 중원을 넘어가가지고 그냥 골을 넣었어. 예를 들어 원래 감독이 넘어가지 말랬는데 후반전에 팬들 입장에서 골 넣어서 좋지. 근데 감독은 그 경기 끝나자마자 일로 와봐, 너 왜 내 말 안 들어, 다음 훈련부터 너 벤치야, 이제 배제될 거야 너.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선수는 감독 말을 그냥 듣는 거야. 어제 봤죠? 남아공전 때 수비수라던가 그 라인 계속 유지하면서 박스권으로 안 가고 막 그러는 거. 그거를 그 선수들 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쟤네도 왜 안 나가지? 감독이 나가지 말라고 했을 가능성이 전락이 높아.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비 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축구팬들이 축구협회의 개혁을 외치면서 동시에 당연히 이제 좀 그 일비 안 하고 냄비 근성 버리는 그런 게 중요하다. 조별리그 첫 경기 이겼어. 역시 홍명보 그래도 뭐가 있었구나. 대명보, 이제 우리는 응원을 해야 된다. 그를 비판하기보다 응원을 해야지. 지금 비판하는 거는 그건 매국노다. 그 지랄하더니 이제 두 번째 멕시코 졌어. 멕시코리가 질 수 있다. 남아공 어차피 이긴다. 자, 남아공 졌어. 이제 뭐라고 해? 그럼 그렇지 이 씨X들, 축구협회 이 개새끼들, 니들이 그럼 그렇지 이 씨 이지랄하면 또 지랄하고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도대체. 이 계속이 반복인데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개혁이 돼요 축구협회가. 어제 그 남아공전 봤지만 선수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뭘 못해요. 나 혼자 욕먹을까봐. 그래서 책임지지 않으려는 경기력을 보여줬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내가 욕 들먹으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자꾸 이제 왜 한국 축구 팬들이 이제 이 선수 잡아가지고 이제 개지랄하고 저 선수 잡아서 개지랄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그 선수들도 자기가 책임지지 않으려는 축구 경기를 보여주고 적극적이지 않은 경기를 보여주고 이런 게 자꾸 보여지는 거죠. 너무 지랄을 해. 단순한 자신감 결여가 아니야 선수들의. 한국 돌아갈 때 인천공항에서 이제 계란을 맞을까 호박엿을 맞을까, 얼마나 쌍욕을 또 쳐할까. 이제 한국에서 어떻게 돌아다닐까. 내가 이번에 돌아가면 또 얼마나 개지랄할까. 동네 사람들 막 지나가면서.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문제인 거지. 자, 물론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한국 축구의 문제점, 유소년 축구도 육성하고 뭐 K리그도 더 이제 사람들이 국민들이 관심 가질 수 있도록 좀 하고, 그래야 K리그에서 뛰는 선수들 그리고 그 K리그가 담당하는 어떤 그 유소년 축구단도 더 커지고,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좋아지겠지만, 근데 그거는 이제 축구 전문가분들이 많이들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이제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이용하고 이러는 거 패는 거를 지난 10년 동안 해온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특정 집단한테 우리 국민들이 놀아나면 안 된다.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오늘 더 이상 축구협회라던가 이런 데서 놀아나면 안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지금. 그리고 만약에 우리나라가 8강을 갔다, 잘했는데 전략 없이 특정 선수가 캐리해서 이겼어, 그럼 비판해야 됩니다. 그건 포퓰리즘이에요. 해조 축구로 8강 갔고 4강 갔다? 그냥 그거는 포퓰리즘이야 포퓰리즘. 근데 다 잘했어. 근데 조편성이 너무 빡셌거나 최악의 조였거나 뭐 그랬어. 그래서 뭐 16강도 제대로 못 갔어. 그래도 그거는 또 믿어주고 잘해줬다고 하고 또 그러는 게 또 필요하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응원도 좋고 비판도 좋고 다 그렇지만 시기적절한, 그리고 대상도 적절한 그런 비판과 칭찬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들 좀 심사숙고하고 일일비하지 말고. 자, 오늘 여기까지. 인생 동반 저키 당근 반일 성형 피부과 간다요 후원자 후추 vs 더 월드 은빛 마술사 단원엔 갱다 최영희 수리성 크로스컷 시우fit DJ 도톤 한명쾌 도도덕 대한민국 산거 알려주는 채널 뿡뿡 윤짱 몰트바 코모도 변호사 김세진 4049회 전용당 프리플라이 K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